한국 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3차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이라크는 최근 7차례 A매치에서 6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선 B조도 한국과 함께 2승 1무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이라크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르단 원정 경기 승리로 이제 감독 퇴진은 끝났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이 여전히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문체부도 정상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뻔뻔함이 자르르 넘치는 때깔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과 홍명보를 분리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홍명보입니다. 내일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의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무관하게 홍명보 사태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한국 축구 팬들입니다. 황금 세대인 대표팀의 선수들을 아끼는 축구 팬들은 부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대표팀의 주목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유로파 주축 공격수들인 황희찬과 엄지성도 요르단전에서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황희찬과 엄지성의 부상을 당하면서 이라크전의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황희찬은 요르단전 이후 귀국길에 휠체어에 앉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도착 후에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10주가량 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는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현재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의 비상이 걸렸다는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황희찬과 교체된 엄지성도 요르단전이 끝난 뒤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를 나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홍명보는 이라크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홍명보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인물로서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많습니다. 과거 홍명보는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고 노골적인 태도와 수비 방해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술집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더 엄청난 반발과 횡설수설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홍명보입니다. 최근에도 유명한 저질 발언에 이어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렸다는 에일리언 발언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예회복과 엄청난 연봉으로 봉사 자리를 냉큼 잡았다고 고백한 홍명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불법을 시인하면서도 나는 불법 선임 과정을 몰랐다. 나는 절대 안 물러난다 고 뻔뻔하게 발언한 홍명보입니다. 이후 축구협회가 10차 회의록을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짜고 치듯이 다음날 축구협회가 갑자기 여기 10차 회의록이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문체부의 불법 선임 과정에 대한 발표가 있고 모든 불법이 확인되었는데도 홍명보와 축구협회는 10차 회의록에서 정당성이 확인되었다며 서로 박수치고 환호하는 장난질을 했습니다. 이런 낯간지러운 장난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자신하는 홍명보는 요르단전 승리로 기고만장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라크만 이기면 홍명보는 이불을 걷어차고 혼자서 하늘로 날아오를 분위기입니다. 원래 앞뒤를 못 가리며 자화자찬하는 인성입니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하면 가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명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전은 어느 시점에 득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제골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꾸준하게 해온 대로 공격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다. 다만 상대 지역에 가서 어떻게 득점할지는 오늘 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홍명보 퇴진 요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자퇴할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내일 이라크전에서 홍명보가 승리하면서 3연승을 하게 된다면 홍명보 감독 체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영과 같은 큰 승리로 붉은 악마를 기쁘게 한다면 홍명보를 향해 지금껏 불었던 역풍이 순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홍명보는 요르단전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변함없는 자화자찬과 횡설수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홍명보는 이제 기고만장 그 자체입니다. 홍명보와 정몽규는 그동안 큰 소리 쳐왔던 것처럼 대표팀이 승리하면 사퇴 주장은 쏙 들어간다는 기대가 작전대로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요르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꺼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전술과 상황을 적극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시 주장 김민재는 승점 6점짜리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라크의 간판 스트라이커 아미암 후세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 선수에게 가는 공을 확실히 제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는 두세 차례 상대해봤는데 제공권에 강점이 있고 끈질기게 뛰는 선수라고 칭찬하면서 크로스 상황에서 세컨드볼을 떨궈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라크 대표팀 훈련장에 미화겐 물체인 드론이 출현해 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스포츠 매체 슈니는 수원의 한 훈련장에서 이라크 대표팀의 훈련이 일시 중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라크 대표팀은 오늘 체력적 측면과 전술적 측면이 혼합된 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들의 체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팀 코치진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특히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팀 관계자가 훈련 중 훈련장으로 접근하는 미확인 물체를 발견했다. 나중에 그것이 드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문제로 인해 훈련에 다소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라크는 경기 전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며 비행 물체나 인근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카메라 등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라크는 FC 서울에서 뛰며 한국 선수에 대해 잘 아는 수비수 라카가 한국전 승리의 열쇠이자 카사스 감독의 희망이 될 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팀의 객관적 전력상 이라크가 압도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수비수를 키 플레이어로 꼽은 것입니다. 라카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리그 3경기를 누웠습니다. 오늘은 이라크 대표팀이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아닌 다른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길 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애초 이번 4차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잔디 등의 문제로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잔디는 좋지만 경기장 접근성 등이 좋지 않아 매치를 문제없이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이런 사실을 우려하면서 경기장 이전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매체 샤파에 따르면 이라크 축구협회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아닌 다른 경기장에서 이번 4차전을 치르게 해달라고 아시아 축구연맹에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측은 자국민들의 경기장 접근성을 고려해 용인보다 가까운 다른 경기장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인은 약 3,0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주로 인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C는 이미 용인 미르 스타디움 실사를 마쳤기에 이라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렙 알자밀 이라크 축구협회 이사는 공항에서 더 가까우면서 더 나은 수준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길 바랐다. 이라크 교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도 바랐으나 AFC는 기존 경기장 지정 결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일 요르단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아시아 3차 예선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2승 1무, 승점 7점을 기록 중이며 승점이 같은 이라크를 득실차 2골 차로 따돌리고 선두에 위치했습니다. 이라크는 같은 날 팔레스타인을 홈에서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이 이날 승리할 경우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오르막길을 넘을 수 있습니다.